안녕하십니까, 김수홍입니다. 오늘은 미국 이란 전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볼 문제가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릴까 하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적시성입니다. 적시성이 왜 중요하냐면 적시성과 신속성은 결국은 정보의 정확성보단 더 중요하고요. 이 정확성은 결국은 시장의 심리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건 나중에 경제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 증명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적시성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게 결국은 이 적시성을 통해서 타이밍을 결국은 잘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트럼프의 오판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왜 그러냐면 작년 6월 12일 날 이란을 공수했고 올해 1월 3일에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는데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이 두 번의 성공으로 인해서 미국 군대를 과신하게 됐고 이란의 군대를 가소평가하게 되는 확증 평량을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 하메이니 공습을 통해 가지고 또 지도자를 교체하게 되면 이번에 이란 전쟁 빨리 끝날 거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란하고 베네수엘라는 상황이 다릅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많은 호족들 중에서 왕이 마두로인 겁니다. 우리나라 고려시대 왕건처럼. 그래서 이 왕이 교체가 되더라도 지역에 있는 이 분권들을 트럼프가 만약에 여기를 인정해준다. 이 지역들을 인정해주면은 이 대통령이 누가 되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기 어쨌든 인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란 같은 경우는 이 큰 땅에 이 혁명 수비대들이 다 점유하고 있고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메이니를 없앴다고 치더라도 다른 하메이니가 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베네수엘라 구도처럼 쉽게 이렇게 전체로 지도자를 교체하는 것은 어려울 거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도 있지만 이번 전쟁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푸시했던 부분도 큰데 이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오판인 것 같아요. 중동 확전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단지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그리고 이란과 미국의 전쟁으로만 생각했지 사우디아라비아에는 피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끝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이번 전쟁이 길어진다면 가장 큰 피해를 볼 나라 중에 하나는 사우디아라비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게 상황이 참 아이러니하게 굴러가는 게 저는 지상군이 투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된다면 미국은 전시 상태가 되고 비상 상황이 되면 비상 상황인 상황에서는 선거를 연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는 자동적으로 3선이 되는 이런 정치적인 계산까지 깔려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장은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전쟁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약간 고비용과 가성비 전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는 작전 이후 첫 100시간 동안 37억 달러를 소요를 했다고 말을 했고요. 하루 평균 우리나라 돈으로 1조 3천억 정도를 썼다고 합니다. 탄약 보충 비용 그리고 장비 손실 및 시설 복구 비용 내년의 예산에 다 포함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항공모함 그리고 구축함, 연안 전투함 세척, 공중 공격기 200대가 지금 현재 중동 지역에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 쓴 방공 미사일 비용은 한 17억 달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 같은 경우는 탄도 미사일 500발 정도를 쏘았고요. 그리고 드론은 2,000대 정도 발사를 했다고 추정을 합니다. 여기는 사이드가 한 개당 2만 달러니까 여기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경우는 60억에서 100억 하니까 굉장히 가성비 측면에서 보더라도 거의 몇 배입니까? 100배 이상이 나죠. 거의 20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가격 차이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가성비 전쟁과 고비용 전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지상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왜 이게 지상전 가능성이 크냐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면 지금 보면 쿠르드 민병대가 이란의 서쪽을 치고 있다. 그리고 파키스탄이 이란의 동부를 칠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중요합니다. 쿠르드 민병대 몇천 명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란 혁명 수비대의 몇십만 명하고 비교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비공식적으로 핵을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현재 파키스탄에 손을 내밀고 있다. 이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사우디아라비아는 파키스탄을 참전시키려고 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전쟁이 중동 전쟁으로 확전이 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볼 나라는 제가 볼 때는 사우디아라비아일 것이다. 왜 그러냐면 보시면 다음 차트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물이 나지 않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담수화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대형 담수화 플랜트가 한 30개에서 35개 정도 있는데 라스 알 카르라는 이 세계 최대 담수화 시설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페르시아만에 있는. 그리고 이 담수화 시설들이 도시 식수의 50에서 70%를 담당하고 있죠. 여기가 리야드 수도입니다. 여기에서 직선거리로 한 400km 정도 되는데 여기에 담수화 이 물을 공급하고 있는 파이프를 통해서 물을 공급하고 있는 곳이 이 라스알 키아름입니다. 키아름. 라스알 키아르라는 건데 여기가 이 키아르 이 뜻이 뭐라냐면 키아르라는 뜻이 좋은 아주 좋은 곳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를 지금 지키고 있는 거는 패트리어트나 사드가 지키고 있는데 여기는 이곳을 지키기 위한 곳이 아니고요. 여기 전체 이 지역을 지키는 이 패트리어트와 사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또 뭐가 중요하냐? 여기서 보시면 만약에 이란에서 지금은 미군 기지를 치고 있는데 이 전쟁이 미국에서 지상군을 투입하고 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런 지역들을 아마 공습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이런 지역에 있는 이 담수화 시설, 종이 공장뿐만이 아니고 여기가 이렇게 만약에 타격을 받는다. 이 담수화 시설들이 타격을 받는다. 그러면 아마도 물 없이 우리가 일주일, 2주일, 한 달을 살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카타르,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이쪽에서 방공무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담수화 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건 지금 방공무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이란이 여기를 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중동 국가들이 미국을 압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시피 달러는 기축 통화를 만들어 준 게 이 페트로 달러입니다. 이 페트로 달러가 이 달러의 기축 통화를 만들어 줬어요. 이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얘네들이 오일 팔고 달러를 결제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경제가 묶여버린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미국 경제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AI 버블도 붕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지상군을 투입을 해가지고 여기 이란의 정권을 무력화시키거나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이란하고 미국하고 협상을 하고 있다. 협상을 하고 있는 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원하는 지도자 교체, 지도부 교체 이게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혁명수비대가 지금 몇십만 명이 살아있고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데 다 내려놔라? 제가 볼 때는 납득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1, 2주 내에 만약에 이 담수화 시설이나
정유시설을 만약에 타격을 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전쟁은 장기화될 수 있을 것이고 지상군이 투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이란에서는 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협상 카드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오늘 담수화 시설 이야기를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유튜버들이 많이 이제 나올 텐데 아마 그래도 이 부분은 좀 중요하게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번 전쟁을 한 최소 2, 3주는 지켜봐야 된다고 했던 이유는 이런 부분이 큽니다. 장기전 가능성, 그리고 미국의 오판, 그리고 지상군 투입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확정하고 들어가도 괜찮다. 우리나라가 5,000포인트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60일 이동평균선이 5,000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키고 있는데 다음 주에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에 주말에 어떤 상황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하락 가능성이 될지 다시 5,000을 지켜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